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총선에서 청주상당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노 전 실장은 폭주하는 권력의 견제에 균형추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권력의 견제의 균형추가 되어주십시오.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입니다. 저는 오늘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합의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는 갈 길을 잊었고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위에 측근 검사들과 극우 인사들이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등 기초 지표로부터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무역수지, 외환 보유고 등 주요 지표도 일제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음 부도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는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한반도 평화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군사 충돌을 방지하던 9.19 군사 합의도 대안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익과 민생보다 실익도 명분도 없는 이념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갑자기 모욕받는 상황을 보면서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탈중국 하겠다는 발언에 기분 좋을 중국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옆 1시간 거리에 15억의 거대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념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한국 제품 구매 행위를 비애국적 행위로 느끼고 있다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거기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국방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 수준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잼버리 국제 망신, 오송 지하도 참사 등 재난 대응은 실패에 대한 책임조차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무신경 외교로 우리 외교 상황은 끔찍합니다. 바이든 난리든 논란은 차라리 애교입니다. 수시로 사고가 터졌고 우리나라는 UN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최초로 이사국에서 탈락하는 국가적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잦은 외국 방문으로 정상 외교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엑스포 유치에서 드러난 119대 29.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외교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G7에 고정적으로 초대되면서 사실상 국제 외교의 중심으로 진입했던 대한민국의 국격은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합니다. 대만을 놓고 군사적 대결도 불사할 듯했던 미국과 중국은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4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두 대국 간 경쟁이 군사 분쟁으로 빠지는 것을 막자라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일본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공통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한국 외교의 대실패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중국 견제와 봉쇄의 선봉에 섰는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해놓으면 중국이 한국에 먼저 접근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꿈인지도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중국과 군사, 정치적으로 갈등하던 대표적인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국 순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동의 1위였던 우리나라는 5등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1위 자리는 미국이 차지했고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던 일본에게마저도 뒤지게 되었습니다. 소통과 협치, 국민 통합은 사라졌습니다. 통상 집권 1년 차에는 사회적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새 정부가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갈등과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집권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서야 합니다. 총선을 통해서 심판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충북은 언제나 극단적인 치우침을 경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주권자의 회초리가 지금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폭주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의 균형추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 4월 10일 22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질책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차마 볼 수 없어 눈 감고 가슴만 쳤던 시간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확신 없는 기다림으로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쓰임새가 되어달라는 부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약전 골목에 있는 영신가구점의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대패질 소리와 한약 냄새가 뒤섞인 그 골목길을 부단히 내달리며 자랐습니다. 승천 못한 이무기의 전설 때문에 운동회나 소풍 전날이면 비가 올까 가슴 졸였던 석교 초등학교를 나와 까까머리 주성중학교, 청주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저의 주요 무대는 상당구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아들의 옥살이를 멀리서 지켜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켜켜이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의와 용기를 배웠고 세상을 넓고 깊게 보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상당구 지역민들의 너른 품을 배경 삼아 그동안 쌓은 경력과 연륜을 더해 처음 정치에 임하는 그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 호남 고속전철의 분기역 유치, 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증설, 청주 청원의 통합,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의 유치 등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오는 길도 먼 법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역사로 바꾸는데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노영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노 전 실장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박문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배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K입니다.